사업을 이렇게 수주받아서 2년간 10억 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업의 이름이 스페이스 챌린지 2단계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연구에서는 열 보호체 소재를 개발하시고 그것을 시험 평가까지 완료하셔서 아주 성공적인 수행이 되어서 2단계 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대기 이제 진입 시에 아주 이제 오늘 재밌는 수업이 될 텐데요. 우주선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사일이나 ICBM 특히 그런 것들이 우리 대기 진입을 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의 보호를 위한 열 보호체, 열 차단 차폐막이라고 하는 소재를 개발하신 걸로 오늘 강의 주제를 잡으셨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한국 추진공학회의 학술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이신 최승만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업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부담 없이 제가 2년 동안에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또는 어떤 그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면은 좀 더 큰 사업으로 발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구 재진입 초고온 열보호체 개발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샘플이 이겁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실험했던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사진을 외국에서 그 나사나 이런 데서 실험한 걸 봤지만은 제가 직접 이걸 하게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진도 얻게 됐습니다.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개요, 연구 필요성, 목표, 추진 체계, 연구의 내용, 또 연구 개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개발 목표는 달이나 소행성 탐사에서 어떤 우주 탐사를 하고요. 기한하는 우주 비행체에 대해서 열보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연구 일정은 대략 4년간이고요. 아까 배준석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동안 7억을 제가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아서 이게 경쟁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제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대학교, 카이스트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똑같이 7억 원을 받아서 과제를 시작해서 둘 중에 누가 잘하느냐 결국은 그거죠. 누가 한 팀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평가를 받아서 제가 선정은 됐고 다른 팀은 이제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걸 다 투입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결과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7억을 가지고 투입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앞으로 2년간 10억을 제가 받아서 실제로 로켓에다가 이 지금 우주 비행체를 탑재해 가지고 우주에 가서 떨어뜨려서 이제 안전한지를 보는 또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구 개발 방법부터가 이제 제가 과연 2년 동안에 이 과제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입니다. 우선은 이 열보호체라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한국에 절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국내 연구 개발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산화하는 게 답이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판단했고, 왜? 외국에서 아무리 달라고 한들 주질 않으니까요. 주질 않기 때문에 국산화하는 걸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했는데, 우선은 실험 장치를 우리 전북대 고온 플라즈마 센터에 있습니다. 그 장치를 이용해서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어떤 전무 연구 인력을 총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력 해석, 열전달 해석도 해야 되고, 또 구조 해석도 해야 되고, 또 재료도 있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국내의 어떤 전무 연구 인력을 동원해서 협력 개발을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또 국내 소재 업체, 뭐 대양산업이라든지 탄소진흥이라든지 캠틱이라든지 등등 이후에 또 발굴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국내 소재 업체를 제가 과제 시작하자마자 찾아가서 그 부탁을 했고, 또 흔쾌히 이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 이제 제가 구상을 했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외 시험 평가를 활용하는 건데요. 아무리 국내에서 열심히 해도 우리 국내 어떤 전문가들은 국내를 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독일 항공우주연구소입니다. 독일 IRS에 가서 해야 되겠다. 실험해서 국내에서 했던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2년 동안에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도 사실 필요해서 이제 과제를 낸 거죠.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발사체, 나로, 누리호, 또 얼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 로켓도 쏘았지 않습니까? 우주로 가는 수단은 이미 다 개발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는데 문제는 우주에서 뭔가의 상업적인 활동을 하면은 그걸 지구로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연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처음으로 도입됐고요.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를 이미 만들었는데 우주에 어떤 자원이 지금 무한하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달 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한한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우주에서 개발한 걸 지구로 가져오려면은 대기권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고열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다 타서 없어지죠. 근데 그거를 버티고 내려오는 걸 우리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래 우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분야다. 또 하나는 일본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일본은 하야부사라는 그 리엔트리 캡슐을 만들어서 그 소행성에 가서 그 암석을 채취해서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2번이나 그것도. 근데 한국은 이미 이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도 소행성, 달, 화성 가서 좋은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져올 때 이게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의 재진입 비행체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실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거 완성품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국가적으로 더 큰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어떠냐면 미국은 이미 저희들 아는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뭐 스타더스트라든지 해서 빌드 투 해성을 제정했고 또 스프라이트라는 걸 해서 성능 연구를 하고 있고 유럽도 엑스퍼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차표 성능 시험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일본은 하야부사 2라는 걸 통해서 이 똑가라고 자기들이 아예 소형성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류구라고 해서 이런 소형성 이름도 붙였고요. 이 소형성에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미 일본은.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샘플 모양이 되겠는데. 그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습니다. 베뉴라는 소형성이 이건데요. 이 소형성에 갔다 와서 샘플을 채취했죠. 그래서 작년도 9월 달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캡슐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250g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그 샘플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원도 기원이지만 어떤 우주 소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희귀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하나만 그래서 자원을 가지고 와도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바르다라는 데서 우주에서 의약품을 제작하는 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약품 제조 캡슐하고 지구 재질의 캡슐 두 개를 붙여서 우주로 보내서 진공 상태에서 의약품을 만든 다음에 올해 지금 2월 달에 유타주에 다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우주에서 만든 의약품, 즉 아주 진공이고 아무런 어떤 오염 물질이 없잖아요. 거기서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구상에 가지고 와서 이게 과연 순수하게 정말 잘 제조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어떤 우주에서 어떤 자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한한데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는 거를 지금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로켓 개발 현황을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로 갈 수 있는 수단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KSR-1, 2, 3, 나로,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라는 이런 5단계를 거치면서 이제야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해냈습니다. 개발해냈고요. 그게 이제 뭐 작년이죠. 작년까지 해서 3번을 쏴서 누리호를 성공을 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투입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누리호 같으면 2조를 투입했어요. 2조를 투입해서 그 로켓 하나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그 2조를 투입해서 만들어낸 것을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뭐 자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어떤 지구로 귀환하는 캡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항공우주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속도가 좀 느려서 학교나 이런 데서 도전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체 로켓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3번을 발사에 다 성공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에서는 액체형 로켓을 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고체형 로켓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우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액체 로켓이든 고체 로켓이든 다 언제든지 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 그런 걸 발사체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대기 진입을 할 때 이 우주 비행체를 열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게 국가에서 만든 어떤 과제고, 그걸 하라고 이제 저한테 주는데, 요구 조건은 딱 이겁니다. 지구로 진입할 때 내부 온도가 180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80도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설령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한 100초 정도 걸립니다. 지구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요. 100초에서 180도, 우리가 뭐 사우나 갔을 때 100도 이상은 조금은 버티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180도 이상이 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타든 어떤 안에 중요한 자원이 있든 간에 180도 이하만 되면은 이게 어떤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딱 목표는 이겁니다. 180도 이하로 유지를 하라. 그 다음에 방법은 뭘 해도 좋다는 거예요. 챌린지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저는 제 방법대로 했는데 저는 아까 개요에서 소개드린 바가 제가 선택했던 방법으로 수행을 했고 다른 대학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잘 경쟁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저는 제 방법대로 이제 수행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추진 체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2년 동안에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 하려면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저는 뭐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실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동안에 이런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게 시간적으로 진짜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열 해석, 그 다음에 시험 평가, 그 다음에 구조 해석 이런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제일 아까 말한 협력을 한다고 해서 국내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국내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해석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평가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열구조 해석도 국내에 제일 잘하는 전문가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문 그룹으로서 소재 업체를 제가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이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해외 기관 ILS라는 대학원은 제가 과제를 시작하자마자 연락을 해서 우리가 2년 뒤에는 실험을 하겠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는 스케줄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구도를 제가 이제 준비했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기 진입 우주 비행체라는 게 저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되게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대기 진입을 하기 위한 비행체가 뭐냐부터가 이제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벨리스틱 리엔트리와 리프팅 리엔트리라고 있는데 리프팅 리엔트리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셔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우주에 가서 스페이스 셔틀은 우주에 갔다가 비행기처럼 내려오는 거잖아요. 날개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리프팅 리엔트리라고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하고 벨리스틱이라는 것은 탄도입니다. 한마디로 미사일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데 이 좋으냐 나쁘냐는 기준은 별로 없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은 나름대로 굉장히 비행기처럼 되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비행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돈이 들고요. 미국도 지금 포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포기를 했고 벨리스틱 리엔트리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총알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그거 어떤 뭐 천천히 내려오는 무시하고 무지막지한 속도로 내려오는 거죠. 대신에 간단합니다. 비용도 작게 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캡슐이라는 것을 모양 만든 이유가 저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벨리스틱 리엔트리가 더 그런데 열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열 보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 리프팅 리엔트리는 쉬울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이 벨리스틱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는 과감하게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네, 2년 동안에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걸 하면은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먼저 한다 하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 스페이스 셔틀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만들어낼 건데 좀 더 고온에서 했기 때문에 쉬울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비행체가 있다. 탄도형과 리프팅, 날개형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벨리스틱 리엔트리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제가 그렸는데요. 이 인공위성에서 보통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어떻게 보면 캡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캡슐을 떨어뜨리면 이 캡슐이 이렇게 지구로 내려오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와서 한 40까지 됩니다. 40까지 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럼 대기권을 어느 정도 진입하면은 위에 있는 뚜껑이 앞에 날아가고 낙하산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펼쳐져서 지구에 떨어지면은 뭐 이제 찾아서 해소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시나리오대로 호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주 사막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대로 그 샘플을 찾아서 가지고 왔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국가 간 협정도 필요하고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지만 일본은 돈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다면 바다에 떨어뜨리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탄도형이라고 그랬는데 탄도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벨레스틱 코에피시언트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감속을 하게 되거든요. 감속을 하게 될 때 이 가속 MA는 2분의 1 로보의 제곱 CDA라는 공식으로 되는데요. 이게 이제 CD가 항력 계수입니다. 이 항력 계수가 크면 클수록 감속이 빨리 되겠죠. 빨리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여기 CD 값입니다. CD 값하고 이 면적, 이 리엔트레이 되는 캡슐의 단면적, 이 감속이 되는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찾아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속도는 지금 여기 역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BC분의 1, 그러니까 밸런스 코에피시언트 1이 되겠는데 탄도 계수는 이 탄도 계수가 작을수록 그 가속도가 그러니까 감속이 많이 되는 거죠. 감속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을 찾아서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이 BC 값이 조금만 바뀌면은 예를 들면 호주에 떨어져야 될 게 아프리카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떨어지면 1도 차이가 막 대륙간을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그래서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 캡슐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 보호체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걸 해본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나름대로 참고문을 찾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는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제가 만든 게 뭐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15kg 정도로 제가 이 무게를 설정했고요. 이 안에 캡슐에 들어 이제 어떤 암석을 넣고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열보호체입니다. 열보호체고 지금은 이미 제가 여기에 보면 열보호체 재질을 적어놨는데요. 처음에는 재질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건 결과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무것도 이 깜깜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저는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설계할 때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세계적으로 캡슐에 있는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가장 안정적인 게 여기 보면 여기 포바디와 리어바디라고 애프터바디라고 있는데 이거의 비가 대략 1.17대 1이더라 하는 걸 제가 어떤 여러 자료를 모아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저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1.05대 1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공력 해석을 통해서 또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안정적이다 라는 걸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약간 이거는 밥솥처럼 생긴 뚱뚱한 모양, 그 다음 제일 날씬한 모양, 그 다음 중간 정도,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제가 설계를 하고 공력 해석을 이제 우리 전문가와 같이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항이 있냐면은 이게 지구에 들어올 때요, 이 밑에가 열보호체입니다. 이 열보호체로 내려와야 되는데 뒤집어서 내려오면은 이게 다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열보호체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설계를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문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흔들하면서 내려오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이 캡슐이 내려올 때 과연 속도가 얼마고 온도가 몇 도냐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BC 탄도 계수라는 것을 일단 이 계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고도 200km에 대해서 초속 11km로 지구에 회전을 하고 있다가 떨어진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과연 속도가 얼마겠느냐를 계산해 보면요. 속도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마 42 최고 속도입니다. 마 42.
그 다음에 근데 마 40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 온도가 그렇게 안 뜨겁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온도가 뜨거운 마 한 29 정도일 때 고도가 조금 낮을 때 최대 연류속을 받습니다. 연류속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온도를 잘 안 따집니다. 왜 온도를 안 따지냐면은 온도가 우리가 보통 지구상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온도가 3000도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플라즈마 상태가 돼요.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그때 온도는 5000도에서 10,000도 정도 됩니다. 근데 5000도에서 10,000도라는 온도는 측정을 못 해요. 온도 그렇게 측정하는 온도 계획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가지고 몇 도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온도는 5000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열을 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받느냐라고 보통 이 우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열 유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10.94 메가와트라는 게 1제곱미터당 10.94 메가와트의 열을 받는다. 그때 온도는 몇 도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5000도 정도 됩니다. 5000도에서 이제 버텨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시간대별로 또 나눠 보면은 대략 이 캡슐이 들어오는 시간은 100초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제로에서 100초 되어 있고요. 이때 가장 높은 연료속을 받는 게 여기 보면 있습니다. 고도가 있고 이 연료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도, 이 연료속이 최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100초에 이 최대 연료속을 버텨야 된다는 게 요구 조건이고, 5000도라는 온도는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이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지금 금속 중에서요 가장 고온의 금속이 멜팅 포인트가 한 13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넣어도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000도를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게 숙제죠. 5000도를 어떤 금속을 넣어도 다 녹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아까 이제 수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을 해야 되느냐부터 이제 디파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트라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이제 실행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러면은 맞느냐부터 검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 대기 진입 비행체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마 넘버 6 정도 되는데 유동 해석을 해서 거의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 해석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일단 검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이제 메시를 짜야 되겠죠. 메시를 이렇게 짜고 바운더리를 넣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투 템퍼러처 모델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유동 해석을 할 때 나비아스 스토케이션을 가지고 유동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답이 다 틀린다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올 때는. 왜? 아까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온도가 5000도면은 기존의 식으로는 문제를 못 풉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기 자체가 이온화가 되어 있어요. 플라즈마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나사에 계신 박철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식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플라즈마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체가 그 분자가 진동하는 모드가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을 해서 또 바이브레이션 이런 모드가 있잖아요. 트랜스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은 보통 액체를 가열하면 그렇게 나오는 분자의 진동 모드인데, 바이브레이션 모드는 기체에 최대 열을 가하면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나오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오나제이션 이제 템퍼러처에서 그런 온도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나비아스 스토크시 이퀘이션 플러스 그 다음에 그 플라즈마 상태에서 온도를 풀 수 있는 두 개를 결합시켜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예. 그렇게 안 풀면 엉터리 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30도, 55.4도, 65도가 있었는데 지금 요게 충격파입니다. 이 빨간색이. 이 충격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충격파가 30도, 55.4도, 65도 이렇게 있는 게 보면은 여기 보면 65도인 경우가 가장 지금 여기 스케일이 조금 애매한데 얘가 65도인데 되게 가장 멉니다. 좀 형상이 좀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 충격파가 가장 멀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작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팽팽한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뾰족한 거에 비해서 팽팽한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앞쪽이 두 개가 괜찮더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계속, 아까 여기 온도라는 게 좀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인데 27,000도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온화 온도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 온도가 아닙니다. 전자만의 온도이기 때문에 그 27,000도라는 온도는 사실 돼 있다면 바로 어떻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전자 온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 온도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서 5,00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27,000도 이 케이스가 안 좋더라. 65도 이 케이스. 얘는 삭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뒤집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안 뒤집어지는 조건을 이제 찾기 위해서 뒤집어지는 거는 좀 이제 낮은 고도에 오면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낮은 고도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30km, 35km, 53km 이런 데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다음이 동영상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뒤쪽에 구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끝났어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가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요 구류 때문에 이게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막 구르는데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무게 중심 내려올 때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쪽에 있으면 얘가 이제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중간 케이스가 무게 중심이 항상 이 비행체보다 뒤에 있더라고 알아냈습니다. 뒤에 있다는 것은 조금 흔들려도 항상 무게를 딱 그 자세로 내려온다는 것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그나마 안정하다라고 저희들은 알아냈고,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피칭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피칭이라는 것은 흔들흔들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역전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비행체 역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로 사람들이 되게 질문도 많이 하고, 정말로 이게 되는지를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서 해석 결과는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실험을 해봐야지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했고 비행체도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재료로 아까 말씀드린 것 저는 제로 상태였습니다.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재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인코넬 718이라는 것은 지금 가스터빈 엔진에 가장 많이 쓰는 초고온 재료입니다. 초고온 재료인데 녹론점이 1260도씨예요. 니켈 합금인데요. 택도 없죠. 이거 아까 5000도에서 버텨야 되는데 택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금속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금속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카본 어떤 복합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카본은 3300도에서 성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카본은 이제 잘 부서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튼튼합니다. 근데 2740도씨에서 성화가 돼요. 얘도
녹질 않고 바로 기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열 전도도를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열 전도를 많이 시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타겟이 180도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해서는 안 된다 거고. 하프늄이라는 희귀 금속이 있는데요. 이 금속은 어마어마합니다. 3897도에서 성화가 됩니다. 이 금속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열 전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으로 해도 안에 있는 게 다 탑니다.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상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 어떤 소재가 부서져 나가면서 열을 흡열해서 밖으로 솟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도도가 아니고 소재 자체가 자기가 몸을 그러니까 깨져서 나가면서 열을 밖으로 분출시켜 버리는 개념이 그 상마인데요.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만 이 5000도로 한 열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 다른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래서 이 상마라는 개념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 몸이 깨져서 나가서 5000도로 하는 열을 밖으로 분출시킨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이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이미 미국 사람들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로우, 미디엄, 하이 해가지고 제품이 아예 있습니다.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페이스 셔틀에서는 뭘 쓰고, 그 다음에 뭐 탄도 비행에서 뭘 쓰고, 이미 제품이 아예 있어요. 근데 에서 지구로 들어온 열보체는 쓰기에 따라서는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긴 있는데 참고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고, 어쨌든 이거에 필적하는 우리나라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편을 일단은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우선 아까 제일 보기 쉬운 게 하프늄 카바이드라고 아까 제일 고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데요. 하프늄 카바이드를 실리콘 카바이드에다 코팅을 해서 그러면 한 4000도는 버티거든요. 4000도는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뒤에다가 단열재를 붙이면 된다. 단열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르크 막에 있잖아요. 이 포도주의 병막에. 이게 단열재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가볍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르크라는 단열재를 쓰자. 그 다음에 코르크가 혹시 불에 탈지 모르니까 그라파이트라는 펠트라는 여기 단열재를 쓰자. 이 두 가지 단열재를 쓰자. 시부야 요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요거는 SiC만 아는 거고 요거는 하프늄 카바이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불안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열 전도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히 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까 상마의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페놀릭이라는 소재를 써야 돼요. 페놀릭이라는 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열을 갖다가 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재는 제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잘 없었어요. 일단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 페놀릭이라는 소재를 하자라고 했고, 제가 국내에 있는 논문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나니까 딱 한 업체에서 카본 페놀릭이라는 소재를 제작하고 있는데 조용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혼자서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방산업체였어요. 방산업체에서 조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잘 되면 뭐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방위산업 쪽은 홍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는 민간의 영역이니까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어떤 이제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되게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를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물론 잘 됐지만도 그럼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치를 썼습니다. 우선 토치를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라즈마 센터에 있는 아크 가일 풍동, 그 다음 독일에 있는 풍동, 이 세 가지 썼는데 왜 그럼 세 가지 썼느냐 하면은 우선 토치를 쓴 것도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것도 3000도씨 정도의 온도를 내요. 근데 이 두 개의 장비는 너무 비싸요. 이 10편을 한 개를 실험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단위입니다. 근데 제가 실험한 게 한 100개 정도는 했어요. 그러면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까 7억이라는 돈이. 그 말이 안 되죠. 한 개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야 이건 된다 싶은 걸 해야지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독일은 한 개에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억이라는 돈으로 뭐 몇 개 하면은 벌써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전혀 감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토치라는 걸 썼는데 얘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3000도를 낼 수 있고 얘는 5000도를 낼 수 있는데 그럼 얘하고 얘 또 차이는 뭐냐면 국내하고 독일의 차이는 독일은 플라즈마 플로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의 뭐 비행체 전체를 갖다 다 커버되는데 우리나라는 크기가 좀 작아서 한 2cm 정도만 실험할 수 있고 독일은 100cm, 그러니까 10cm죠. 우리로 지금 5배 정도, 100mm. 우리는 20mm고 독일은 100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구현해서 테스트하는 데는 독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술도 잘 안 믿고 또 큰 걸 못하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험 조건은 아까 우리가 해석에서 구했던 이런 조건에서 이게 한 100초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유효한 거는 한 32초 정도다. 1메가와트 이상은. 그러면 30초 정도만 오케이 되면은 이 실험을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지만은 저는 100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30초 해도 또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100초로 해서 결국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0편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처음 한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에다가 요 윗면을 하프린 카바이드로 코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거에 튼튼한 걸 해놓은 거예요. 가장 제가 알고 있는 제일 튼튼한 거를 하고 아래쪽에는 이 코르크를 가지고 단열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접착제를 이렇게 붙였고요. 이 실험을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기대를 조금 했습니다. 기대를 했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 CC 벌크를 가지고 뭐 이런 샘플을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코르크를 여기 이제 하프린 카바이드 코팅하고 여기에다가 또 그 TBC 코팅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할 건 다 했어요. 할 건 다 하고 두 개 접착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카본 페놀릭도 말씀드렸는데 카본 페놀릭이라는 것은 이제 탄소를 격격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홀 커트를 가지고 수직으로 하느냐 이 기울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래서 천차만별인데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처음에 업체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몇 도로 하실 거냐 사실 저는 몇 도가 의미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뭐 그럼 몇 도로 하는 게 좋은데요? 업체에 물어보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만들기 쉬운 0도로 하는데요. 30도가 성능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근데 자기가 만드는 물건의 실체를 몰라요. 실험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장비라는 게 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튼튼하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저 봤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예, 수평으로. 0도고
예, 옆으로 기울여. 예. 얼핏 보기에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평.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여기 보면 열 전도는 열 전도 되게 낮습니다. 아까 그에 한 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자체도 열 전도도 낮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구멍을 또 이렇게 뚫은 거는 이 서머코프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꽂아서 온도를 재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내부 온도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실험을 진행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토치라는 것은 이 산소하고 프로판을 섞어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산소하고 프로판을 불을 붙이면 3000도가 나와요. 지구상에서 거의 낼 수 있는 최대 온도입니다. 3000도를. 그러면 이 3000도를 이 토치를 가까이 오면 뜨겁고요. 열유속이 많고 좀 멀리 가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열유속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거리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시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서머코프를 밑에서 위로 수직으로 관통시켜 각각 위치에다 이렇게 붙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홀드라고 해서 이 시편을 끼워서 장치에다 또 붙이게 됩니다. 붙이고 서머코프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 시험 준비가 레디된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플라즈마를 두드리게 됩니다. 두드리게 되는데요. H4F라는 게 토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토치입니다. 장치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편이고 여기가 토치가 이렇게 놓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파이로메타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표면 온도를 이제 3000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 카메라로 깨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고, IR 카메라는 적외선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캠코더 있고, 아까 말 서머코프는 뒤로 해서 뒤에 측정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뒤로 갔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프리온 카바이드 아까 말한 코팅했던 실리콘 카바이드에다 코팅했던 걸 이렇게 실험했는데 시험 조건은 이렇습니다. 3.25메가와트, 6메가와트, 11.5메가 각각 30초, 40초, 30초, 100초를 실험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00초를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동영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실험하는 장면인데 이걸 한번 3.25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가장 낮은 연료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연료속에서 버텨야지 그 다음에 높은 계속 가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가열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30초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열이 점점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제 이쪽이 시편인데 가열돼서 안으로 이제 열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소음속입니다. 소음속으로 나와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이 났고 화재 대참사가 벌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도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서 끊어졌는데 불이 나가지고요. 끊어졌는데 이미 이제 요거는 제일 아래쪽이고 180도 리미트는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미 표면 온도는 1400K 정도로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았습니다. 30초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요게 이제 불이 나는 장면이고 이제 열어서 봤더니 이 하프니um 컵 위쪽이 있잖아요. 위쪽은 멀쩡했습니다. 위쪽은 멀쩡했는데 불이 난 게 이 하프니um 카바이드의 단면하고 이 콜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접착제가 불이 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콜크도 불이 났고, 그러니까 단열재로서 콜크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걸 이제 불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고온이 계속 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실험은 이 뚜껑 아까워서 윗부분만 가지고 실험했는데 윗부분은 끄떡없더라고요. 하프니움 카바이드라는 게 아까 3900도를 버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0도에서는 끄떡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 영상인데, 요거는 적외선 영상입니다. 적외선 영상을 보면 안쪽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까지 열이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0초, 10초, 20초, 30초 뒤쪽까지 이렇게 붉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안쪽은 지금 안 보이는데 적외선 영상으로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밑에 단열재를 바꾸어 보자. 그래서 그라파이트라는 걸 바꾸었습니다. 그라파이트라는 것을 바꾸었는데 역시나 이 접착 부분이 이렇게 부서져서 실험 후에 보니까 위에만 남고 안에 딱 부러져 가지고 이것도 동영상 한번 보시면 거리가 좀 가까워졌는데 이 연료소에서 떼다 보니까 자꾸 좀 당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요 표면 온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하고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연료속에 더 떼다 보니까 하루 열이 금방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사람들의 시간부터 잘 안 믿으시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한 열 전달이 너무 많이 돼서 안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이게 중간에 깨진다는 걸 알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R 이미지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온도를 봤더니 어마어마한 열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리미트가 180도시라고 그랬는데 요게 딱 꺼놨는데요. 요게 제일 아래쪽 온도인데 이미 800K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무리 강한 앞에 셀을 해놔도 뒤에가 못 버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180도씨가 리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는 후보군에서 탈락으로 이제 했고요.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카본 페놀릭입니다. 아까 제가 카본 페놀릭 했잖아요. 0이라는 게 0도짜리입니다. 0도짜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실패했는데, 실패라기보다 아주 좋은 공부였는데, 이것도 동영상을 보시면 금방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0도짜리,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이제 한 겁니다. 제작을 수평으로 한 건데요. 아까 이 상마의 개념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깨서 좀 녹고 있습니다. 터져가지고. 근데 너무 심하게 터졌어요.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지금 보면 막 이게 온도가 막 노동을 치는데 너무 심하게 터졌다. 그래서 온도 데이터를 보니까 막 진동을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상마가 되는 겁니다. 터졌다 막 이게. 이거는 상마는 되긴 되고 온도도 낮은 데를 유지하는데 완전 폭발 현상이에요. 너무 과도한 상마라는 거죠. 과도한 상마. 그래서 거의 이거 이래 가지고 뭐 이게 과제가 되겠냐 싶을 정도까지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아까 30도짜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폭발되는 영상을 이제 고속 카메라로 찍은 건데 폭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막 박살이 났어요. 아까 그 하프는 카바이드보다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그래서 30도짜리를 했더니 안 깨지고 이렇게 구멍이 상마가 적당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30도짜리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걸 자세히 보면은 옆으로 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마가 제가 생각했던 상마가 됩니다. 조금씩 깨져나가면서 이 폭발의 현상이 없고
스무스하게 된다는 거죠. 온도도 괜찮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봤더니 IR 이미지인데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예. 눌러야 되나? 예. 온도가 높은 거 11.50 메가와트 제곱미터면 최대로인 거예요, 최대. 가장 높은 열수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시험을 해서 알고 있었어요. 된다는 걸. 그래서 올려본 건데, 지금 보면 이 화염에 대해서 이렇게 온도가 쭉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간 다 지났네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안 됐으면 거의 뭐 포기할 뻔했는데 마침 성공을 해서. 온도를 보니까 이 표면 온도는 2000도까지 올라갔어요. 2000도씨니까 2000도씨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 온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낮게 됐어요. 이 푸른색이 지금 보면은 뭐 이게 200도씨인데요. 뭐 100도씨 아래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바깥은 지금 3000도고요. 표면은 2000도고 여기는 한 100도씨 이하라는 거죠. 근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소재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만들어냈습니다. 시편을 보니까,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정말로 이게 상마가 균일하게 구멍이 딱 이렇게 파였는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3D 스캐너를 가지고 요 모양을 촬영한 겁니다. 촬영해서 이렇게 이제 등고선 형태로 나타낸 건데, 전에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됐습니다. 카본 페놀릭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데이터를 종합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전 앞에 했던 거. 여기 보는 것 같이 여기 보면 CVR HFC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첫 번째 깨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카본 페놀리가 되어 있는 거 0도짜리도 깨져가지고 이건 뭐 쓰지도 못하고 이거 30도짜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도짜리 실험을 또 계속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을 오래 하니까요 열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카본 페놀링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마는 해서 성공적이 됐는데 뭔가 좋은 단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단열재가 필요하다. 상마다 때가 다 날아가서 그 다음부터 더 올라간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열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열이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결론은 카본 페놀릭은 일단은 그 위쪽은 그러니까 되는데 아래쪽에도 단열재가 하나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 저희들 결론을 내렸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가 필요한 게 됐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샘 이미지 촬영인데 아까 이 카본 페놀릭 완전 폭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섬유가 완전히 다 깨져나간 걸 볼 수 있고요. 30도짜리는 섬유가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갈려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프늄 카바이드 아까 그 표면은 멀쩡해요. 얘는 멀쩡하기 때문에 아까 3900도를 버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0도의 시에서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열 전도도가 높은 게 문제였고. 실험 결과를 요약 처음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과정을 다 했습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0도짜리는 안 된다. 폭발의 현상이 일어난다. 30도짜리는 되긴 되는데 단절재를 보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에 하프늄 카바이드 코팅한 것은 이거는 열 전도가 높아서 안 된다. 그래서 되는 걸 이제 길을 조금 알은 거죠. 길을 알은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연구를 해서 그러면 열에도 버티고 단열도 되는 소재가 어떻겠냐 해서 실리카 페놀릭이라는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카본 페놀릭으로 위쪽을 막고
아래쪽으로는 요 실리카 페놀릭을 하면은 두 개의 조합을 하면은 불도 안 나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실리카 페놀릭이라는 소재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열 전도도가 여기 서멀 컨덕티비티가 카본 페놀릭은 1.4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리카 페놀릭 0.3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열에는 좀 얘가 취약한데 그거는 앞쪽에서 1차적으로 열 보호는 카본 페놀릭이라는 소재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막았는데 열을 안으로 우주선 내부로 못하게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보호 타일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열 보호 타일이 되겠는데 그거는 여기 실리카 페놀릭이라고 하자라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콜크라는 게 또 약간 아쉬워서 야, 여기에도 콜크를 쓰면 어떻겠냐 해서 콜크도 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페놀릭에다가 콜크도 해서 해봤습니다. 두 개의 이제 또 옵션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크기를 작은 거, 좀 큰 거, 왜냐하면 이 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크 가열풍대에 한번 넣어볼래요. 아크 가열풍대에는 작은 거보다 큰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큰 것도 만들고 콜크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써먹고 집어넣고 했고 이제 아크 가열 풍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5,000도로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5,000도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번개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흘려주고요. 어떤 굉장히 고전압을 걸어주면 방전의 아크가 일어납니다. 아크 사이에 공기를 흘려주면은 공기가 이온화가 돼서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5,000도가 되는데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비싸다는 겁니다. 한 번 실험하는데 1,000만 원씩 드는 이유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선들이 많이 이 냉각수입니다. 너무 뜨겁고 그래서요. 냉각을 해서 쏘게 됩니다. 우리 전북대학교에 있습니다. CPN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싹 봐서 이것도 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아크 가열 풍동은 이렇게 연료석을 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재진입할 때 이런 굉장히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커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C편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우주에서 우주선이 내려오는 상황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크 가열 풍동이고요. 이게 이제 움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갔고요. 뒤로 또 오는 거. 지금 여기에 5,000도입니다. 5,000도로 됐어요. 예, 계속 상마가 됩니다. 내부 온도는 실시간으로 이제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했더니 89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0도에서 한 우리가 절반 그보다 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시간도 그 여기 보면 1분 49초, 100초 이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30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전 구간을 그냥 다 한 거죠. 전 구간을 다 해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온도를 보면 리미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뭐 목표 달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군요. 이게 하고 나서 C편을 봤더니 이렇게 이제 싹 파여져 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우주선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평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주선 모양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우주선 모양을 똑같이 해서 이제 그 실험을 안 한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단면인데 뭐 원래 상마가 되면 이렇게 크랙이 생기고 뭐 이게 캐비티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큰 문제가 없이 보였습니다. 실험 결과도 아까 원했던 대로 굉장히 잘 나왔고
온도가 굉장히 이 리미터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서지는 것도 적당하게 부서졌다는 거죠. 적당하게 부서져서 뭐 굉장히 원하는 대로 잘 됐다. 그래서 이 결과도 사실 업체도 이런 실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 업체도. 해서 굉장히 본인들도 데이터를 다 가져갔어요. 다 이제 알고 있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산다. 그런데 이 콜크도 했는데 역시나 콜크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콜크는 안 되는 거로. 콜크가 싸고 좋긴 좋은데 이 콜크는 역시 어마어마하게 가볍거든요. 가벼워서 좋긴 좋은데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면 아까 말한 요 위에 기둥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를 얼마로 하는 게 좋으냐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인류적으로 정했었는데 너무 무거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얇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 두꺼우면 그만큼 우주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세 단계를 해봤습니다. 요 기둥 여기 헤더 부분을 20mm, 15mm, 10mm 요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좋으냐? 근데 처음에 제가 한 거는 요 15mm였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작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처음에 의도했던 게 딱 좋았습니다. 15mm는 좀 너무 좀 위험하고요. 20mm는 너무 두껍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 실험을 이렇게 했고 큰 것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큰 것도 이렇게 20mm, 15mm, 10mm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주선 이 지금 여기 있는 모양 있잖아요. 우주선 모양의 커버처를 가지게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실험했더니 실험 결과는 아주 이상적으로 연료속을 많이 가할수록 이렇게 지금 보면 커버를 가지고 직선으로 그러니까 센 연료속에서는 많이 깎여 나가고 작은 데는 작게 그래서 저희들 의도했던 대로는 다 잘 됐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큰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주선 모양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싹 앞쪽이 쏙 파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앞에 제가 갖다 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신문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모양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보기 제일 잘 된 실입니다. 우주선 모양인데 외국의 어떤 영화에서 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모양이 이거 참 저는 보고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100초를 통과했습니다. CPN 내부온도 90도로서 저희들이 원하는 180도보다는 충분하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90도를 이제 우주선 모양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그거죠. 이렇게 만족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저 데이터를 온도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아까 여기 90도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들고 이제 독일에 간다 하고 제가 독일에 갔죠. 혼자 갔습니다. 시편 들고 찾아갔죠. 처음에는 되게 별로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해. 자기들 장치에서 안 깨진 걸 못 봤다. 다 오면 다 깨진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들어갔죠. 그래서 방금 여기 3D 스캐너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시험 데이터인데 잘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잘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게 좋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도했던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의도했던 대로 잘 됐다.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페놀릭과 실리카 페놀릭을 했는데
그 높이는 15mm 정도가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적절하더라. 그런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일을 갔습니다. 지금 요게 우리 시편 실험하는 거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저 뒤에 있었는데, 여기 보면 불이 이제 보입니다. 보이고, 요게 장착, 여기 이렇게 장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험 조건은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하여튼 뭐 시골 사람 취급을 했는데, 결과 나중에는 되게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이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이 지금 이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주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했고 실험 전 후인데 요게 이제 열팽창에서 이제 안에 굳어가지고 뺄 수가 없어가지고 이 홀드에 이렇게 이 상태로 들어 있는데 이렇게 이게 홀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모양 그대로 그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더 안 깎였어요. 우리 게 좀 크기는 좀 작아도 플라즈마가 되게 센 거고 이쪽보다 그렇습니다. 이쪽은 좀 범위가 넓은데 좀 약한 거고 그 차이가 또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방금 시편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100초로 하는 거 되게 굳고 만류했습니다. 왜? 야, 분명히 중간에 깨지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100초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100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표면 온도 이렇게 쭉 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진짜 딱 우주선 딱 들어올 때 예, 모양 예.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 꼭 자기들 iOS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해서 찍어서 주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의 선전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걸 꼭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근데 5.6 메가와트면 아까 9.40 메가와트보다 훨씬 더 예. 제일 낮은 온도. 제일 낮은 온도는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아니 아까 6.25부터 9.40까지 그거는 이제 우리 거고, 우리 거 예. 원래는 조건 3.5에서 한 11 정도. 이 들어오는 커브로 보면. 3.5.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끝났습니다. 근데 잘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또 보여드릴 건데. 이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또 재밌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적외선 카메라를 보니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표면이고, 그 뒤에가 시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뜨거운 부분이 보이죠? 이 점점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걸 보이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 사람들도 100초를 실험을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뒤에 자기들 장치가 위험해서. 근데 이 기울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잡고 있는 지지대가 있어요. 지지대가 녹은 거예요. 지지대가 녹아서 쇠가 다 이제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어지니까 얘가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뭐 넘어질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걸 샘플을 잡고 있는 장치가 녹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어쨌든 실험은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야, 그 쇠가 녹을 정도로 자기들 장치 이제 냉각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으니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실험 도중에 약간 온도가 좀 과열되는 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버틴 거죠. 예. 이 시편은 버텼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온도는 거의 표면 온도가 2800도씨, 지금까지 있는 것 중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표면 온도가 2800도씨로 올라갔고, 근데 이 시편의 내부 온도가 잘 가다가 60도 이상에서 올라가는 거 여기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미 이 잡고 있는 게 녹아서 뒤로 이제 플라즈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제 올라간 건데, 그래서 그건 다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야, 그 늦게 충분히 만족한다. 라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시편은 멀쩡하게 남아 있어요. 멀쩡히 남고 오히려
시평이 더 커졌어요. 커진 이유는 뭐냐면 얘가 좀 부풀어 올랐어요. 약간. 이 연료속이 좀 작다 보니까 깨지기 직전, 아까 상마가 되기 직전까지 간 건데 상마는 안 되고 그냥 전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깨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 어쨌든 이 조건에서도 이제 버텨낸 거죠, 100초 동안. 그래서 실험은 잘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 이제 말한 것 중에 하나의 조건이 그래도 실험할 때 표면 온도는 1600도씨 이상으로 실험하라고 처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표면 온도가 거의 한 3000도시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요구했던 온도보다 2배를 더 올린 거죠. 2배를 더 올렸고, 내부 표면 내부 온도는 또 절반으로 내렸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버 스펙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제 스펙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뭐 거의 100도씨 이하로 다 모든 데이터를 다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래서 국가에서 원하는 그 표면 온도가 훨씬 더 높게 때려도 그 내부 온도를 더 낮게 나왔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외 시험까지 해서 얻은 결론이고, 이거로 이제 2년 평가 받을 때 제출했죠. 그래서 해서 그래 뭐 열심히 했고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한 거고, 근데 이 사람들 의심이 많아가지고 항상요. 그래서 뭐 데이터도 다 보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험만 해도 또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해서 좀 뭐 이론적으로 뭘 내놔야 되지 않냐, 그런 또 요구 조건이 있어서 열 해석도 했습니다. 이 카본 페놀릭과 실리카 페놀릭에 대해서 열 해석을 했고, 이 다음과 같이 구조의 열 해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열 해석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 데이터를 바운더리 조건을 넣고 열 해석도 이렇게 넣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서 여기 보면 동영상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붉은색이 제일 뜨거운 데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싹 온도가 올라간다. 아까 IR 카메라를 보셨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해석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되는 걸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축방의 제일 중심부로 온도를 이렇게 해보면 중심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알려드렸고, 요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이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실험이 지금 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80도인데 해석은 뭐 140도에 2배 정도 좀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플라즈마 상태에서 2배 차이 나는 거는 되게 해석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2배가 아니고 3배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했던 실험 데이터를 경계 조건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해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플라즈마하고 이 재료의 물 성질을 잘 모르니까 이 해석을 할 수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잘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실험도 하고 해석돼서 평가를 잘 받는데 이걸 어디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먹는 것도 처음부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캡슐을 이제 도면을 제가 만들어냈었는데, 실제로 이걸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낙하산인데요. 낙하산 뭐 이렇게 구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뭐 물건을 또 봐야지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면 그럼 이거를 가면 어디에 쓸 거냐라고 뭐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그 전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실제 카본 페놀, 여기는 지금 3D 프린팅인데 이거는 실제 소재가 아닙니다. 카본 페놀릭과 실리카 페놀릭 가지고 실물을 이거하고 똑같은 실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무거워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실물을 만들었고 실물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만드는 과정, 이 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 때는 이렇게 아까 30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로젯 레이업이라고 해서 장미 잎처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꽉 눌러가지고 만드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뭐 가압도 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열청, 실리카 페놀도 단열청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요.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크기가 큽니다. 지금 이마트한 걸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모형을 만드는데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돈에 5천만 원 해서 업체에서는 5천만 원도 싸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5천만 원이 들었냐면 아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에요. 요런 치구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치구 값이 한 3천만 원 됩니다. 이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달라고 하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아까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그 한국형 발사체 만들어냈잖아요. 이거를 계속 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탑재체를 지금 예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형을 이걸 해서 그 누리호 우주에다가 해서 신청을 했어요. 전북대 도장을 받아가지고 2029년 30년도에 누리호 쏠 때 위에다가 거기다가 여기 실어달라. 그래서 실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 아니면 30년도에 쏠 때 지금 이게 들어갑니다. 이 장치가. 그럼 그때는 이 실물을 이제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 한 개를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억 정도 규모가 될 거로 봅니다. 왜 100억이냐면 뭐 통신 장비, 개척 장비, 그 다음에 우주선에 그 실으려면은 탑재 그 발사 사출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밀어내는 거, 그 인공위성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걸 다 하려면 그리고 또 우주 어떤 상태에서 이 진공이나 이런 데 실험을 또 해야 됩니다. 또 낙하산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하면 한 100억 정도는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왜 아까 로켓 개발하는데 2조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2조를 들여서 100억 들여서 하는 거는 돈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좋은 걸 가져오면 2조의 아웃풋이 이건 거예요. 따져보면. 우주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뭔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100억은 뭐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0억 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장을 하나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근데 2030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길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러면 제 정년퇴직할 때인데 좀 곤란하다. 그래서 또 다른 제가 생각했던 게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 벤처 업체가 있습니다. 벤처 업체는 지금 올해 제주도에서 로켓을 쏩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든 로켓으로 물론 누리호보다는 작은 겁니다. 작지만은 또 100km까지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사람들도 벤처 업체다 보니까 이런 걸 실어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회사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의 가치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이 만나서 그러면 올해 봄에는 좀 힘들지만 가을이라도 해서 실어서 한번 떨어뜨려도 하고 그걸 그래서 떨어뜨릴 때 온도 아까 말한 계측도 다 하고 여기서 통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으면은 당신에서 다 가지라 데이터를 그리고 우리도 주고 반반씩 하자. 근데 좀 공짜로 해달라. 그렇게 왜냐하면 로켓에 한번 실을 때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최소한 돈은 제가 내겠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렇게 좋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도장 딱 찍었습니다. 도장 찍어가지고 MOU 맺고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할 겁니다. 하는데 뭘 가면 처음부터 뭘 하냐
아까 우리 만든 5천만 원짜리 실제 실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일단 자기들이 만든 로켓 시험할 때 실물을 실험하는 장치는 아직 없기 때문에 로켓 시험할 때 밑에다 집어넣고 화염을 한 때려 다오네 그랬어요. 거기서 100초 버티는지 보자. 우리가 5,000도도 했는데 로켓 화염이 3,000도입니다. 근데 크기가 크잖아요. 크기가 크니까 이 전체를 커버가 되니까 그것도 해주기로 했어요. 자기들 로켓 밑에 넣어서 그게 제가 어디서 하냐면 북한이 그렇게 합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 같은 거 만들 때 마지막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로켓 밑에다가 이렇게 위에 뚜껑을 밑에다 놓고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100초 실험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올린 거거든요. 제일 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플라즈마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싼 방법. 그리고 어차피 자기들 실험하니까 로켓 실험을 많이 하니까 밑에다 놓고 근데 저는 로켓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자기들은 로켓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브리켓을 제가 이제 했다는 거죠. 신문에 최근에 제가 광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요 지금 앞에 이거하고 IRS 실험했던 거.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도 우리 전북대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떤 잘하는 팀이 된 거예요. 이 지구 재진입에 대해서는. 지구 재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한다. 또 플라즈마 연구소도 있어서 해부에서 잘했다. 이거를 한번 알려주고 선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북대에 맡겨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했고 학교에서 또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학교에서 이 기자님도 불러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해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슨 이런 종류의 일이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리딩한다. 그러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캡슐은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잘했고 그런 의미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샘플을 채취하는 어떤 로봇 기술도 나중에 들어와야 되고요. 로봇 기술 착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열 보호체 기술은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 안에 이제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또 이제 온도를 계측해야 돼요. 계측 장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라북도에서 일단 선점을 하고 있고 선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국가에서 물이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잘했고 뭐 돈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 건데 샘플을 한번 나중에 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샘플이 중요한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얘도 한번 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있으시면 뭐 여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학번 1학년 임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를 적용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화하시는 방향이 이제 보통 로켓 쪽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네. 혹시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제 생각하시는 거나 방향성이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내열재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첨단 엔진에서 가스터빈 엔진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터빈 쪽에도 이 초고온 소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켓 안에 내열재료가 항상 들어갑니다. 근데 그쪽으로 또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위 산업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할 수가 되게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지구로 들어올 때 이 재진입체인데, 그 재진입체는 하나의 저는 재진입체라기보다는 우주 수송성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수송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지구로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운반 수단이다, 버스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버스를 우리가 특화를 한다면은 지금 우주에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의약품 제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우주에서 의약품을 대규모로 제작을 해서 지구에 가지고 내려오는 방법, 또는 그 소형성 있지 않습니까? 소형성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기금속으로 되게 많습니다. 기금속이라든지 희귀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성 하나만 가지고 와도 지구에서 생각하는 그거 희귀금속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달에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저는 지구로 가져오는 버스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버스를 할 때는 이런 열 보호체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좀 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제품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상용화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어떤 상업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국가적으로도 그런 상업적인 용도 외에도 국가적인 또 용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용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서 벤처로서 활용할 수도 저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건 딱 2년밖에 안 했는데 이게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또 하나는 로켓 개발하는데 2조라는 돈이 드는데 얘는 좀 7억으로 만든 거거든요. 7억으로도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아무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딩하고 있고, 돈을 조금만 더 쓴다고 하면 상품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앉아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일단 국내에서 이런 그 열 보호체 소재 개발을 하신 거는 미 개척 분야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개발하신 거는 정말 너무나 저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내상마 기술하고 열 방호 기술을 이제 총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맞습니다. 어떤 그 열 보호체 소재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상업성, 시장성을 봤을 때 아까 29년, 30년 또는 이제 올해 또, 로켓의 네.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전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달에 방산 포럼 네. 이런 걸 개최하면서 방산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새만금 쪽에서의 제 어떤 발사체라든가 LIG 넥스원의 어떤 UAM 드론 또는 네. 미사일 이런 네. 쪽의 훈련 이런 거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아까 희귀금속인 이런 하프늄을 사용하셔서 네. 실질적으로 그 F계열의 그 전투기의 그 터빈 엔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그 실리카 로프는 아니지만 실리카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벤처 기업을 만드셔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 다양화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29, 30년까지 상당한 자금이 모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에만 포커싱 했는데요. 제가 또 가스터빈 쪽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터빈 블레이드에 예를 들면 코팅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쪽도 이제 당연히 그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터빈 블레이드에 지금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어떤 국가적 어떤 연구비도 없었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전라북도에서 제가 볼 때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미 남이 선점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남들이 안 하는 거, 또 하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특화를 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음악 되고 아까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하는데도 지금까지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번 적이 없는데도 계속 엔젤 투자를 합니다. 왜? 1년 뒤, 2년 뒤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술, 이게 저 사람들의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엔젤 투자가들이 이 기술은 분명히 앞으로 10배, 100배에 분명히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판단만 하면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지금 우주 쪽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주에서 지금 돈 버는 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없지만은 우주 업체가 지금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뭐 해가지고 뭐 이성 업체도 그렇고요. 많이 있는데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10년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남들이 안 한 걸 했고,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갔으면 되게 높게 또 생각해 주더라고요. 야, 그래, 그런 거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 시너지가 분명히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못 하는 거를 우리가 해내면은 분명히 좀 어떤 시장이 있다. 시장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분야는 아까 우리가 우주 수송적 개념으로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좀 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못 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듣다가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건 처음에 설정을 했던 거는 단열 팽창으로 인한 그러니까 열 압축으로 인한 열이 만들어지는 건데 실험하신 거는 집중으로 쏘는 플라즈마로 때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상하고 조건 방식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럴 수 대한 해석은 있었는지가 하나 이럴 의문이고 두 번째는 저게 만약에 상업화가 돼서 들어오려면 분명히 입사를 못 견디고 만약에 뒤집어지면 뒤에서 타버릴 건데 또 타지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문제만 공력에 의해서 안정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려서 떨어뜨려 봐야 된다는 거죠. 떨어뜨려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호에 실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미 하긴 했지만 페리지라는 데는 부사져도 그 사람들 책임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실험 자체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뽑는 게.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쓰는 거 말고 뭔가 대책을 해서 씻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풍동 실험해야 됩니다. 풍동 실험을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초음속 풍동을 만들고 있는데요. 풍동에다가 올려서 그거를 안정한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게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너무 플라즈마 센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해봤잖아요. 우리나라 플라즈마도 해보고 독일 플라즈마도 해봤잖아요. 근데 두 개가 서로 실제하고는 또 둘 다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극단적인 케이스.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구멍을 낼 정도로 세고, 독일은 넓은데 좀 약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도 안정하다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저는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우주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구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실험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국 사람들도 이 정도로 해본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은 제가 한 10편은 뭐 50개, 100개 이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저는 이제 지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우주에서 떨어뜨려서 현장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페리지를 실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돼야지 누리호에 실었을 때 한 100억짜리 정도를 했을 때 안전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예, 아주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우선 이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지금 현재 하신 내용을 예를 들어 특허를 내거나 이제 뭐 어떤 시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잘 견디는
뭐 재료와 그다음에 그것의 뭐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내거나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하고요. 또한 이게 아주 뭐랄까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강의 이제 일단 우리 뭐 국립대이긴 하지만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는 건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렇게 왜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아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이제 지금 현재 과학기술통신부가 아니고 국방과학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걸로 연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게 좀 들으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네. 했는지.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우선 특허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소재 업체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재 업체는 이미 그 국방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이 소재는 이미 그 국방 쪽에서 돈을 많이 투자한 소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드렸는데 제가 특허를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이 소재를 개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7억이라는 돈보다 몇십 배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소재를 그냥 제발 주십시오 하는 상황이었지 이거를 제가 소재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소재를 이렇게 같이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건 주문했지만 만든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소재 업체하고 몇 번 특허를 같이 내자 하고 했는데 이미 저희 좀 국방 쪽으로 너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국산화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국산화는 좀 이야기지만은 좀 이 프로세서를 약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개발 과제로 그러니까 전북대만 하려면 그 개발 해라. 이 소재만 개발하는 거 그쪽에서 지금 레시피가 아니고 전북대 레시피를 가지고 한번 하면은 그럼 할 수 있지 않냐는 건데 지금 레시피는 이미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가 관리업체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우리 전라북도에 이거 우리가 내재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좀 저는 내재해야 된다고 봐요. 내재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직 못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국방에서도 생각해 보면 되게 중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템입니다. 국방에서 중요한 건데 왜 그러면 이게 제가 이렇게 밖으로 이야기도 하느냐 하면 국방은 국방대로 비밀리에 하고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예, 하고 있는데 저는 국가의 민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연구재단이라는 데서 공개 과제로 이거는 네가 뭘 해도 좋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오히려 예. 공개를 해서 우리나라 실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이미 국방은 모르지만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민간 영역에서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라. 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항공우주연구소도 있잖아요. 항공우주에서 로켓 쏘고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국방과학연구소는 로켓은 잘 안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나름대로 뭘 하겠지만은 그게 두 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방에 대한 축이 하나가 있고 민간에 대한 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좀 기술이 좋은 것 같으면 좀 갖다 쓰고 또 하다 보면 좀 뭐 있으면 좀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축이 동시에 가야지 국가적으로 좀 약간 어떤 모양새가 좋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지금 개발한 게 선진국 이제 쫓아가는 수준이거든요. 따지고 아까 여러 개 이미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는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소재를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가늠을 지금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비밀이니까. 근데 우리는 비밀 없이 자, 우리는 이 정도 했습니다 하고 신문에도 다 냈잖아요.
그거는 은연중에 국가의 실력을 저를 대신해서 국가가 저한테 보여주라고 하는 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보여줘도 된다. 어느 정도 되면은 스톱하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보여주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방과학에서 전화도 왔었어요. 좀 한번 세미나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다 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에서 제가 연구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거는 뭐 재밌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있지만은 또 오픈을 한다는 건 또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하는 게, 이거를 해서 뭔가 아까 말한 벤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회사로 된다 하면 그때부터는 클로즈를 하겠죠. 회사의 비밀이 되니까. 지금은 아직 애매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캠틱에서 오신 분들은 있나요? 이거 캠틱에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요? 예, 캠틱에서. 캠틱에서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 저희 우주항공 사업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항공 사업부도 항상 원래대회나 할 때 발표 좀 해달라고 하면 급히가 다 숨기시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돼서 캠틱에서 많이 도와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캠틱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이걸 해서 제가 부탁드리면 탁탁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도 있는가요? 예, 없으시면 이제 시간이 조금 늦은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연구를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실제로 제품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주신 우리 최승만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